눈을 떠보세요. 의사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시력인가요? 미국에서 33년을 살아온 안과 의사인 제가 한국에서 받은 라식 수술 후 처음 본 세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력 1.5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렌즈가 아닌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5일간 아내와 함께 경험한 일들은 그야말로 연속된 놀라움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안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에단이라고 합니다. 올해 33세인데요. 사실 저 역시 시력이 좋지 않아서 늘 안경을 끼고 살아왔습니다. 평생 마이너스 12디옵터의 고도근시로 고생해왔어요. 두껍고 무거운 안경은 제 일상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안경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수영이나 운동은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2023년 여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망막박리 초기 증상이 발견된 거예요. 미국 의사들은 고도근시 때문에 수술이 매우 위험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죠. 절망에 빠진 그때 한국에서 온 놀라운 소식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의대생일 때부터 라식 수술을 받고 싶었습니다. 33년간 안경과 함께 살아온 일상 속에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내 세라와의 첫 데이트였어요. 로맨틱한 분위기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3D 영화를 선택한 거예요. 3D 안경을 제 안경 위에 또 써야 하는 상황.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세라가 웃으면서 안경 위에 안경이라니 독특한 패션이네요 라고 했는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일상에서 가장 답답했던 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써도 안경에 빗방울이 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찾다가 안경에 물방울 때문에 다른 차 문을 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차 주인이 나타나서 정말 당황스러웠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데 안경을 끼고 하면 땀 때문에 계속 미끄러지고 벗고 하면 공이 어디서 오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팀 동료들이 에단, 패스 좀 제대로 받아 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마스크 때문에 더 큰 불편함이 있었어요. 수술용 마스크를 쓰면 입김 때문에 안경이 계속 서려서 환자 차트를 보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외에서 따뜻한 병원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안경이 완전히 뿌옇게 변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상의 불편함들이 쌓이면서 라식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커졌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았어요. 미국의 라식 수술 비용은 평균 4,400달러로 매우 비싸고 대부분의 건강보험에서는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장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예약부터 수술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바쁜 스케줄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도 복잡했어요. 서류만 해도 몇십 장, 동의서에 사인할 것만 수십 개였죠. 혹시 수술 후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더 문제는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첫 상담 후 실제 수술까지 최소 6주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니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매일 안경 때문에 고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의학 논문을 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한국 라식 수술 관련 자료가 있었어요. 전 세계 라식 수술 점유율 한국이 37%로 압도적 1위, 미국 23%, 독일 12%, 일본 8%, 수술 성공률 한국 99.8%, 부작용 발생률 한국 0.1%.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매년 전 세계에서 18만 명이 한국을 찾아 라식 수술을 받는다는 건 그들이 자국의 의료진보다 한국을 더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날 이후 호기심에 논문과 자료를 더 찾아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인터뷰였어요. 나는 30년간 안과 의사로 일했지만 한국의 기술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주일 걸려 맞추는 안경을 한국에서는 20분 만에 완성하더군요. 라식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고민하는 고난도 수술을 한국 의사들은 하루 만에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인츠 밀러 박사 베를린 대학병원 안과과장.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이 이렇게 발달했다니요. 이 정도면 직접 가서 봐야겠는데. 동료 의사들과 이야기해보니 한국의 의료기술, 특히 안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병원도 견학할 겸 의료 관광을 겸해서 부부가 함께 한국에 가보자고 말이죠. 2023년 9월 반신반의하며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사러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오픈이라는 사인이 보이는 편의점을 발견했는데 문에 다가가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영업 중이라고 써 있는데 문이 안 열리네. 문 옆을 자세히 보니 카드 리더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무인 편의점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출입하세요. 무인 편의점. 처음 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애머장고 같은 걸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카드로 출입하는 방식은 신기했어요. 그런데 잠깐, 제 카드가 여기서 작동할까요? 조금 망설이다가 신용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대보았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오, 정말 되네.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로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른 손님 한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그분이 웃으시며 저기 셀프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고 결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물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결제할 때 또 한 번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카드 정보가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이 시스템이 안전한 건가? 미국에서 워낙 카드 사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심부터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출입할 때 카드를 사용했으니 지금 와서 의심해봐야 소용없겠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카드를 투입했어요.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었냐면 미국에서는 셀프 계산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셀프 계산대를 도입했지만 바코드 스캔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매출이 20% 감소하면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CCTV가 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코드를 찍는 척하면서 누르지 않아 실제로는 찍지 않고 가져갔거든요. 증거가 있어도 억지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몰랐다. 나는 찍었다 그런데 스캔이 안 된 거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동안 지켜본 다른 손님들은 모두 정직하게 바코드를 스캔하고 정확히 돈을 내고 계셨어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실수로 바코드를 2번 찍으셨는데도 그냥 그대로 돈을 내고 가셨어요. 미국이었다면 당장 매니저를 부르거나 환불을 요구했을 텐데 말이죠. 물을 고르고 있을 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교복을 입은 중학생 3명이 들어왔어요. 조용히 라면 코너로 가더니 봉지라면을 가져오는 거예요. 컵라면이 아니라 냄비에 끓여 먹는 거를.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이들을 따라봤어요. 아이들이 향한 곳은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거기에는 인덕션이 있었어요. 그 위에 전용 그릇을 놓고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버튼을 누르니 물이 나왔어요.
제임스와 사라는 입이 벌어진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여보, 저거. 진짜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야. 아내가 속삭였어요. 미쳤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라면을 보며 제가 말했어요. 저 아이들 마치 집에서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네. 정확히 3분 후 아이들이 완성된 라면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구운 계란까지 까넣으면서 말이죠. 맛있다. 학생들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역시 편의점 라면이 제일 맛있어. 아내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진짜 이 테이블이 먹으라고 있는 거였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아무도 관리 안 하는데 저렇게 깨끗하다는 거야. 라면을 다 먹은 아이들이 일어나더니 스스로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부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저거 봤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청소까지 하네. 감시 카메라도 별로 없고 직원도 없는데 저렇게 정리를 하다니. 아이들이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한 아이가 말했어요. 야, 휴지 떨어진 거 있네. 어디? 저기. 우리가 떨어뜨린 건 아니지만 그냥 주워가자.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휴지까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본 우리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오 마이 갓. 이게 진짜야? 진짜 한국이야? 아이들이 나간 후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보, 방금 뭘 본 거야?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는 거야. 제가 인덕션 코너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 모든 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손님들이 이걸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는, 더럽히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 저 아이들처럼. 계산을 하면서 사라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물 사러 온 거였는데. 맞아. 근데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 줄 몰랐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직하고 질서정연한지 이제 알겠어. 어릴 때부터 저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법이나 감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 같아. 편의점을 나서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 신기한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여성분들이 혼자서도 밤길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고 계셨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 교복 입고 집에 가는 학생들, 러닝크루 하는 사람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 미국에도 아마존고 같은 첨단 무인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센서와 유지비 때문에 결국 문을 닫았어요. 반면 한국은 복잡한 기술 없어도 시민들의 정직성과 상호 신뢰만으로 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동은 다음 날 한국 병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는데 미국 같으면 몇 주는 기다려야 할 검진을 예약하니 바로 다음 날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라식 수술 상담만 받으려고 해도 2, 3주는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상담 후 실제 수술까지는 또 몇 주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처리가 됐습니다. 서울의 한 안과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 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수술 가능합니다. 성공률 99.5%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국에서는 고도근시 때문에 불가능이라던 수술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원한다면 내일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진 후 수술까지 최소 몇 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비용을 듣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받으려면 양쪽 눈에 6,000에서 8,000달러 정도 들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었거든요. 게다가 의료진의 실력과 장비 수준은 미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미국의 라식은 각막 두께 측정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마이크로미터이고 한국의 라식은 각막 두께 측정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5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10배의 정밀도 차이가 수술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수술 시간 평균 45분이고 회복 기간이 2주 걸리지만 한국은 수술 시간이 평균 15분이고 회복 기간은 3일입니다. 저는 설명을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았을까? 검진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 인터넷으로 한국의 라식 후기를 더 찾아보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왕자가 영국, 미국의 유명 안과를 제치고 한국을 택했다고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가장 좋은 기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안과의사 데이비드 김도 자신의 딸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 한국의 안과 전문의들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술량을 자랑한다. 이 6배의 경험 차이가 숙련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초로 7세대 라식 장비를 개발했다. 이건 나사의 우주선 유도 시스템보다 정밀하다고 평가받는다. 한국의 안과 논문 발표도 세계 1위이다. 저는 안과 의사로서 한국의 의료 수준을 너무 몰랐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긴장되었어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제가 환자가 되니까 마음이 달랐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자 한국 의료진분들이 정말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수술 자체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눈을 떠보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경 없이도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게 정말 제 시력인가요? 1.5라고요? 33년간 안경에 의존해서 살아온 제가 한국에서 단 하루 만에 완벽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인생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안경 없이 아내와 함께 한국 고깃집에 갔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찾은 현지인들로 붐비는 삼겹살집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안경 때문에 항상 살짝 뿌옇게 보였던 세상이 이렇게 선명할 줄이야. 여보, 어때? 아내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아내도 제가 안경을 벗은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나 봐요. 테이블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도 창밖에 지나가는 버스 번호까지 보이고 간판 글자도 보이고 주방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까지 세심하게 보인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도 고도의 렌즈 없이 말이죠. 웃고 있는 가족들,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 친구들, 소주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는 직장인들.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와, 이게 1.5 시력이구나.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삼겹살이 불판에 올라가자마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연기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연기가 지나가면 안경이 뿌옇게 서려서 항상 닦아야 했는데 이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자체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 중에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아내가 고기를 뒤집어주면서 한국 고깃집은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저런 연기까지도 운치 있어 보여요라고 말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연기조차 아무 불편함 없이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수술 직후 말입니다. 고기를 한 입 먹는 순간 맛도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각과 미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싶었어요. 정말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아내에게 말했더니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된 것 같네요. 아내가 말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안경 없인 장님이나 마찬가지였던 저에게 사고로 안경이 깨졌을 땐 하루 종일 보조 안경을 쓰기 전까진 일상이 마비가 되었던 저에게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력을 얻은 기념으로 며칠 전 그 신기했던 무인 편의점을 다시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쇼핑을 하러 가는 거였죠. 이번에는 입구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른 고객들의 표정까지, 심지어 바코드의 세세한 선까지도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무인 편의점뿐만 아니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커피숍, 무인 빨래방, 한국은 곳곳에 무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서로 믿어주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어. 이게 미국에는 없는 양심이라는 단어인가? 죄책감이 아닌 양심.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무인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신뢰였습니다. 불신과 불안이 아닌 신뢰와 배려가 기반이 된 사회가 가능하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무인 편의점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첨단 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기술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돌아가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한국 땅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불편함이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거였구나. 한국에서의 5일간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더 안전한 사회, 더 배려 깊은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걸 직접 봤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자세히 연구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효율성과 친절함을 적용해 보겠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 이 믿음의 땅에. 무인 편의점에서 시작된 문화 충격부터 하루 만에 이뤄진 라식 수술의 기적, 고깃집에서 흘린 감동의 눈물까지.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년 수만 명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메디컬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미국에 돌아와 제 경험담을 들은 가족들과 안과의사 동료들이 줄지어 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국에서 라식 수술을 받았죠.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미국에서 안경 하나 맞추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10분 만에 완벽한 안경이 완성돼요. 독일에서 2주일 걸리던 일을 한국에서는 20분 만에 해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에요.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효율성, 정밀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게 합쳐져 세계가 인정하는 K-메디컬을 만들어낸 거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